회색빛 아침 햇살이 서울의 초고층 빌딩 유리창을 통해 스며듭니다. 대한푸드그룹의 회장 강재혁은 창가에 서서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사무실은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희귀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성공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강재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를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된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죠. 30년 전 사별한 아내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직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9시 이사회 미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사무실 구석에서는 한 청소 알바생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빌딩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지수는 가끔씩 회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간혹 창밖을 바라볼 때면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한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 빌딩에서 일한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에게 친절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경비 아저씨야말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강재혁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팅 장소가 변경됐다고? 알았네, 지금 바로 가겠네. 강재혁은 서둘러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지갑이 책상 위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회장이 나간 후 사무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책상을 닦던 중 실수로 회장의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급히 지갑을 줍는 과정에서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여인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조그맣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연, 1971년.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할머니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할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잖아.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의 지갑 속에 자신의 할머니 사진이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수는 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재혁이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된 미팅 덕분에 회장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재혁의 시선이 지수가 들고 있는 사진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충격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뚝뚝하던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내가 본 거냐? 강재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청소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려서. 강재혁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도 더 된 추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죠.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아는 거지? 긴 침묵 끝에 강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분, 제 할머니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 이름이 김수연이라고? 강재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성함이 김수연이십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강재혁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은 내 첫사랑이었네.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강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18살 때였나. 산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았는데 우리는 그걸 반으로 찢어 각자 가졌다네. 행운을 나눠 갖자며. 강재혁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비닐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는 낡고 바랜 반쪽짜리 네잎클로버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어. 20살 때 서울로 올라왔지. 돈을 벌어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커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강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첫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었죠.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사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할머니 방에도 네잎클로버 반쪽이 액자에 들어있어요. 어릴 때 그게 뭔지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셨죠. 강재혁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김수연이 자신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녀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민철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대한푸드 부회장인 그는 강재혁의 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민철은 아버지와 지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 청소부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민철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재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이 아이가 김수연의 손녀란다. 순간 민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김수연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 속 여인이자 가끔 술에 취했을 때 무심코 언급했던 이름이었죠. 민철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요. 그냥 돈을 노리고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부 주제에. 설마 우리 가문의 유산이라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화를 참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으로 맞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반응은 강재혁에게서 나왔습니다. 입 다물어라, 민철아. 강재혁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이런 격한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 민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차가웠던 아버지가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쉽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증거도 없이 그냥 할머니가 김수연이라는 말만 믿으실 겁니까?
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철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 갑자기 나타난 인연을 쉽게 믿어도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지수야, 내 할머니에게 전화해 볼 수 있겠니?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되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상황에 있어요. 혹시 강재혁 회장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조용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강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강재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고 지수는 스피커폰을 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수연 씨, 나 강재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재혁 씨 맞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흔들렸습니다. 어쩐 일로? 당신의 손녀를 만났습니다. 지수라는 아이. 우연히 내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더군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불편한 듯 자리를 옮겨 앉았고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러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여러 감정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방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네잎클로버 반쪽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랑 첫사랑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수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단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그렇더구나. 그 사람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 나는 그저 시골 소녀였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재혁을 향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혁은 고급 세단을 타고 지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첫사랑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수와 할머니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그의 화려한 차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위층이에요. 지수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재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좁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강재혁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적은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연 씨. 강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재혁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할머니와 회장님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강재혁이 물었습니다.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름대로요. 지수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죠. 그게 지수 엄마고요. 지금은 딸과 사위가 해외에 있어서 지수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강재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었습니다. 아내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있죠. 어제 만난 민철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과거의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보던 별, 여름에 함께 가던 시냇가, 그리고 그 네잎클로버를 찾던 날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 클로버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강재혁은 지갑에서 작은 비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네잎클로버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김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두 개의 클로버 조각이 나란히 놓이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김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커지면서 점점 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김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지수는 차를 들고 들어오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담담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여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가 운영하는 국밥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강재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작고 소박한 곳이지만 맛은 자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이 성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민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재혁은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내게 소개할 사람이 있구나. 이분이 김수연 씨야. 내 오랜 친구란다. 민철은 김수연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실 때가 아닙니다.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합니다. 강재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김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수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요. 강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철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재혁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국밥집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김수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민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업과 회사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강재혁은 약속대로 김수연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국밥집은 소박했지만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연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 차를 세운 강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수연은 주방에서 국밥을 만들고 있었고 지수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강재혁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할머니, 회장님 오셨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김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강재혁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재혁 씨? 강재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김수연이 분주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강재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김수연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두고 떠났던 그 결정. 잠시 후 김수연이 직접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강재혁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우리 마을에서 먹던 그 맛이군요.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향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삶, 그들이 걸어온 다른 길, 그리고 각자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참 좋은 아이네요. 강재혁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제 삶의 희망이에요. 딸과 사위가 해외에 있어서 지수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답니다. 지수 말로는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던데. 강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국밥집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지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강재혁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김수연의 자존심을 생각하니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민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몇 비서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민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강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왜 여기까지 왔니? 중요한 계약건으로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철이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강재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김 회장의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 아니냐? 민철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 노린 목표였잖아요. 드디어 성사 직전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아직 회복 중이지 않나? 병상에 있는 사람의 회사를 이렇게. 강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강재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지금은 귀한 손님과 함께 있으니 방해하지 말아라. 민철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김수연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 할머니 때문에 회사 일까지 소홀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철아. 가게 안에 손님들이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수연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시니 먼저 가셔도 돼요. 김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민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먼저 돌아가거라. 내가 나중에 검토하고 연락하겠다. 민철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가게 안에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씨. 민철이가 예의가 없었네요. 강재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날 오후 강재혁은 김수연과 지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강재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 인수권에 대한 최종 서명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랜 경쟁자였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이 상황을 이용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명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야.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은 지금 의식이 희미한 상태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업의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다. 의식이 희미한 사람의 회사를 가로채는 것은 내 원칙에 맞지 않아. 강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전에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텐데. 강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수연과 나눈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지는 법이다.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민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김수연이라는 할머니 때문이죠?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민철아. 강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연 씨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내 오랜 친구이고 내 변화와는 상관없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김수연과의 재회는 분명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쫓던 그의 삶에 오랜만에 진정한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민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재혁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해졌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일까? 민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항상 냉철함과 이성적 판단을 강조해왔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구나. 강재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혁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좀 바꿔주겠니? 전화기 너머로 김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 씨,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재혁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게는 지수가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강재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고향 마을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김수연과 함께 바라보던 그 밤하늘. 다음 날 강재혁은 김수연을 데리고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재혁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김수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재혁이 말했습니다. 성공과 돈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때로는 윤리적이지 못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살아가는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강재혁은 김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50년 전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김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50년의 세월과 그들이 걸어온 각자의 길, 그리고 이제야 다시 교차된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7장. 다음 날 아침, 강재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회사 인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모인 임원들은 그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민철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인수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해왔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함없다. 김 회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그 후에 공정한 조건으로 다시 협상하겠다. 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철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감정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강재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민철만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김수연이라는 여인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강재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김수연의 사진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수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가게는 오늘 일찍 닫을 예정이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국밥집으로 가겠습니다. 6시쯤 괜찮으신가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재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김수연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 그녀에게 청혼하려 했지만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평생 그의 서랍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재혁은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국밥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서울의 교통은 혼잡했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강재혁이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그는 가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집 주인이 나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수연 할머니 찾으세요? 네, 그런데 가게가 닫혀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웃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전쯤 젊은 양복 입은 남자가 와서 할머니를 급히 데려갔어요. 할머니 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 남자라뇨.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돼 보였고 키가 크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설명을 들은 강재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민철이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급히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자.
대한푸드 본사 건물에 도착한 강재혁은 서둘러 민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철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민철아, 김수연 씨와 지수가 어디 있니? 강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아버지와 떨어져 있게 했을 뿐이죠. 무슨 짓을 한 거냐? 강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신 이유가 그 할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잠시 그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우리 회사 휴양지로요. 강재혁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그들은 안전합니다. 다만 휴대폰은 압수했고 당분간 아버지와 연락할 수 없게 했을 뿐이죠. 민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오시면 그들을 풀어줄 겁니다. 강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비꼬미 섞여 있었습니다. 강재혁은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가르쳐온 가치관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김수연 씨와 지수를 데려와라. 그리고 내 사무실을 비워라. 넌 더 이상 이 회사의 부회장이 아니다. 민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저는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할머니와 그 손녀 때문에 저를. 침묵. 강재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평생 쌓아온 대한푸드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다. 민철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현혹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다. 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많은 것을 잘못 가르쳤구나. 성공과 돈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 그것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연 씨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민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단호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시간 후 강재혁과 민철은 강원도에 위치한 회사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대한푸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고급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김수연과 지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자 김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그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강재혁이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김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오히려 강재혁을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요, 재혁 씨. 여기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저 좀 놀랐을 뿐이죠.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저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강재혁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민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보다는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김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철 씨.
당신은 아버지와 회사를 걱정했던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민철은 김수연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원망과 분노를 예상했지만 이해와 용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재혁은 김수연과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서울로 돌아갑시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재혁은 김수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50년 전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김수연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것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혁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김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 후 강재혁과 김수연은 조용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지수와 민철,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강재혁은 회사의 많은 일을 민철에게 위임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이고 정직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의 따뜻함과 지혜는 민철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푸드에 입사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진실된 마음은 회사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강재혁은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의 국밥집은 계속 운영되었고 이제는 대한푸드의 특별한 분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레시피는 대한푸드의 새로운 메뉴 개발에 큰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강재혁과 김수연은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잎클로버의 두 조각은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고 그 행운은 이제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첫사랑은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는 인연입니다. 강재혁이 김수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늦게 찾아온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